이 문제도 앞에서 문제와 똑같이 순수하게 이제 2차 부등식 식의 관점에서 이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함수로 해결하면은 좀 더 편합니다. 알겠죠? 자, 그걸 여러분들이 두 가지 무기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자유자재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먼저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가 존재하지 않는 자, 보세요.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가 존재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 들어야 됩니다. 이쪽 부동방이 이쪽으로 가 있죠. 작다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적을까요? 자, 보세요. 작다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소리는 이 부동호 방향의 반대, 자, 요 부동호 방향의 반대, 크거나 같다죠. 않는다라는 뜻은 크거나 같다. 여기에 크거나 같다에 모든 실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다르게 말을 해볼까요? 어떤 실수를 넣어도, 그죠? 이 작다의 해는 없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어떤 실수를 넣어도 여기다가 크거나 같다가 성립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작다의 해가 없으니까 당연히 크거나 같겠지. 크거나 같다인데 이 크거나 같다의 해가 모든 실수라는 겁니다. 모든 실수. 자, 그러면은 이 문제가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 x 빼기 a, 그 다음에 x 더하기 2a 빼기 4가 마이너스 16보다 작다가 성립하도록 하는 a 값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 이 말인 겁니다. 잘못 적었네요. 그죠? 작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고 해야 되죠.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죠?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다르게 말을 해볼까요? 이 부등식을 풀면 모든 실수가 되도록, 해가 모든 실수라는 결과가 나오도록 a 값을 정해보라 이 말인 겁니다. 자, 그러면 전개해봐야 되겠죠. 자, 전개해보면 x제곱에 두 개를 더하면은 a 빼기 4의 x에다가 그 다음에 전개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2a 제곱에 플러스 4a 플러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도록. 다르게 말하면은 이걸 풀었더니 모든 실수가 나오게끔 A값 정해보라 이 말인 겁니다. 요 주제는 다음에 따로 한 군데 모아서 따로 강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도록 만들어라. 그러면은 이 부등식의 결과가 모든 실수가 나온다라는 말은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 1인 거 보이죠? 양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라는 소리예요. 이차함수 형태를 공중에 뜨게끔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접해도 되게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판별식이 음수이거나 판별식이 0이 되게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써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겠죠? 자,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될 겁니다.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제 풀기만 하면 되겠죠. 그 전기를 해보면 여기 a제곱 8a 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9a 제곱. 자, 여기 마이너스 8a가 나오고 마이너스 16a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24a. 그 다음에 여기서 16이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64가 나오니까, 그죠? 마이너스 48 되겠네요.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인수분해 보게 되면 3, 3에다가
12, 4 정도? 이렇게 보면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36에 12니까 마이너스 24가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3으로 먼저 약분시킬까요? 3을 날려버리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3a 제곱에 빼기 8a에다가 빼기 16 되겠네요. 그죠? 이게 0보 작거나 같다. 그러면 3, 1 얼마죠? 8, 4, 4, 4, 4 이래 되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12에다가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8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3a 플러스 4에 a 빼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구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하자. 4m 더하기 3m 4m m이 4고 그죠? 스몰 m이 마이너스 3분의 4인데 자 4 곱하기 4 16에다가 16 빼기 4네요. 그죠? 그러니까 답은 12가 돼야 됩니다. 3번 돼야 되겠죠. 상당히 길죠? 그죠? 자, 이게 식의 관점에서 풀어본 겁니다. 그럼 함수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볼까요? 작다의 해가 없다라고 없는 겁니다. 그죠?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존재하지 않도록 그래프를 그려보면 됩니다. 지금 요쪽 그래프와 요쪽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지금 보면 함수 자체가 이렇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습니다. 그때 그냥 대략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요 a하고 여기서 나오는 게 a하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나오죠. 절편이 x 절편이. 자, 요 식을 적어 볼까요? x 빼기 a에다가 x 플러스 2 x 플러스 2a 빼기 4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지금 x 절편이 a하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4입니다. 근데 그게 뭐 어딘지는 알 수 없으니까 그죠? 대략 a a 여기 마이너스 2a 플러스 4 그쵸? 플러스 4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이참수가 지금 이렇게 지나간다는 이야기겠죠?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지금 이게 여기 보면 그래프가 이 폭이 안 정해져 있어요. 폭이 안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요 값과 요 값이 안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과 이 값이 이게 더 벌어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려질 수도 있고 여기 더 좁아져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16 보이죠. 마이너스 16은 뭐 저기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직선입니다. 이렇게 y는 마이너스 16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작다의 해가 없다. 이게 마이너스 16 쪽이 크다의 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해가 없다라는 말은 이쪽이 크거나 같다. 그죠? 이거는 똑같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쪽이 크거나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항상 얘가 크거나 같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크거나 같다고? 이쪽이 크거나 같다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럼 무조건 얘보다 얘가 위에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 자체가 여기 접하거나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여기 꼭지점이 그죠? 꼭지점이 마이너스 16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면 그게 답입니다. 이렇게 하기 쉽죠? 금방 나옵니다. 그럼 꼭지점 또 어떻게 구하느냐? 꼭지점은 자 보세요. 이차함수의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가 꼭지점 x좌표는 이 두 개의 중점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2분의 자 두 개 더하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다. 그죠? 콤마
요 y좌표 나오겠죠. 요 y좌표는 요 x좌표를 여기 대입한 겁니다. 여기. 그죠? 그래서 대입한 게 y좌표인데 그거는 이렇게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4에 빼기 a 그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4에 플러스 2a 빼기 4가 그죠? 16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16보다. 이걸 푸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그냥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죠? 이렇게 식으로 풀어도 뭐 크게 어렵지는 않고 함수로 풀면은 상황을 이해하기가 너무 용이합니다. 함수로 보게 되면 요 식 푸는 것 자체 좀 지저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상황 자체가 이해가 쉽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좀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차원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웬만한 문제들은 쌤이 이렇게 식으로도 풀어보고 함수의 관점에서도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푸는 거는 많이 익숙할 겁니다. 함수로 푸는 거에 조금 집중해 보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자, 보면 x에 대한 부등식 요게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x가 존재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뭔 것 같아요? 잘 찾으셔야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말은 이해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 눈치채겠죠? 여기에 어디에도 1차라든지 2차라든지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부등식입니다. 그죠? 이걸 보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x를 이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하게 되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ax제곱에 더하기 a-2에 x에다가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x가 존재하도록 이라는 말은 단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단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 지금 부등식이라는 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a 보이죠? a 얘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저게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만약 첫 번째, 그럼 a를 어떻게 나누냐면은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 세 번째 a가 0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이거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양수라가 된다면은 어떻게 되냐면 상황이 이게 지금 항상 함수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함수처럼. 그러면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 그려집니다. 그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0보다 큰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0보다 큰 거. 그 말은 x축 위쪽이 존재만 하면 됩니다. 단 하나라도. 그런데 이 첫 번째 케이스는 이게 아래 위로 아무리 움직이더라도 자, 아래 좀 내려왔다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위쪽에 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그 다음 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계속 있죠. 더 올라가 버려도 이거는 무조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기만 하면 실수 x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음수라는 말은 a가 음수라는 이야기는 위로 볼록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위로 볼록한 상황인데 0보다 큰 게 있어야 돼요. 0보다 큰 게. 그죠? 여기 0보다 큰 게 실수 x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위로 볼록한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면 0보다 큰 범위가 안 나오죠. 그러면 0보다 큰 범위가 나오게 하려고 하면은 이게 좀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이 접하는 경우도 안 되죠. 무조건 x축을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이해하죠? 자,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난다. 이 말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이야기겠죠.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죠? 접하는 것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러면 판별식을 보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은 여기 a제곱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 3a제곱이죠. 빼기 4a에 더하기 4가 0보다 크다가 되고, 이제 이거 풀기만 하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를 곱해서 3a제곱에 플러스 2a에 빼기 4가 0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리고 3, 1, 2, 2 해서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그죠?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3분의 2보다는 작다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범위를 제한시켰어요. 그죠? 음수일 때라고 제한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가 이거죠. 그러면 이 두 개는 겹치는 범위를 구하셔야 됩니다. 공통범위. 이해하죠? 자, 그러면은 0보다 작다와 이거의 겹치는 범위는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자, 세 번째, a가 0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a가 0이 되게 되면 지금 보시면 얘가 날아가 버리죠. 얘도 0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x가 0보다 크다가 되죠. 식이. 그죠? 마이너스 2x가 0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로 나눠주게 되면 x가 0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0보다 작다라는 실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죠? 괜찮죠? a가 0이 돼도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찾은 요 결과들을 0보다 크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와 0 사이다, 보이죠? 그 다음에 0이다. 이 세 개. 자, 다시 이렇게 표시를 할까요?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와 0 사이다. 그 다음에 a는 0이다. 이거는 합집합을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자, 표시를 해보면 마이너스 2와 0 사이다. 자, 이렇게 있고, 아이고,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0보다 크다 보이죠? 0보다 크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 0 되는 경우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 등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개를 다 합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a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다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단어입니다. 부등식. 이 앞에 1차 또는 2차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요 최고차항이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 그 다음에 0인 경우로 각각 분류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줘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부등식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걸 분류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아직 고1 과정에서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잘 해놓으셔야 여러분들이 고2 또는 고3 가서 편해집니다. 알겠죠? 2차 부등식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은 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이렇게. 자, 일반적으로 수학 문제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다라고 말을 할 때는 이 그래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부등식 이거의 해는 이렇다. 결국은 이거 풀어라 이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물론 이제 식을 세워서 풀어도 됩니다. fx 보게 되면은 여기 마이너스 1하고 3 보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fx를 최고창 모르니까 a에다가 x 플러스 1에 x 빼기 3이다라고 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gx를 여기 보면은 gx가 지금 요거니까 1하고 5를 지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최고창 몰라요.
근데 절대값이 같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A라 잡으면 되겠죠. 이게 절대값 같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x 빼기 1에 x 빼기 5 이렇게 해서 이걸 fx gx를 여기 다 때려 집어넣어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풀어서 여기 대입을 해서 푸는 순간 안드로메다 가죠. 이게 지금 안 풀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요식 보이죠? 요식이 fx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fx로 묶어보게 되면 그죠? fx 곱하기 fx 빼기 gx 이렇게 됩니다. 이게 0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식이 하나, 두 개 곱해져 있는 상황이죠. 그죠? 두 개가 곱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부등식을 이렇게 풀 수도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곱해서 음수가 되는 경우는 이 두 개의 부호가 다를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fx가 양수 그리고 fx 빼기 gx가 음수인 상황. 두 번째는 fx가 음수 그리고 라는 말을 적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fx 빼기 gx가 양수인 상황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시 곱해서 음수라는 이야기는 양수 음수이거나 이 경우 아니면 음수 양수이거나 이 경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fx가 양수라는 소리는 이 그래프 보이죠? fx 그러면 양수인 경우는 여기하고 여기죠. 0보다 큰 경우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결과 여기서 나오는 결과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가 3보다 크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이 마이너스 gx를 넘겨보게 되면 얘는 이렇게 되죠. fx가 gx보다 작다. 그래프로 나오죠. 자, fx가 gx보다 작다. 아래쪽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래쪽은 여기죠.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선을 그어봤을 때 여기 교점 보이죠? 교점을 기준으로 이쪽과 여기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요 지점과 요 지점 교점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요 지점과 요 지점 사이에 수직선을 그어보게 되면은 fx가 아래쪽에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교점이 뭐냐 이거죠. 교점은 모릅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그냥 가정하겠습니다. 얘를 알파, 얘를 베타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봐도 알파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베타는 3과 5 사이에 있는 거죠. 교점. 그러면 fx가 gx보다 작다 또는 fx 빼기 gx가 음수다라는 결과는 뭐가 나오냐면은 자 그리고 알파와 베타 사이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걸 표시를 해보면 수직선상에 자 마이너스 1 요거 보이죠? 요거 마이너스 1 알파 1 3 베타 5를 다 표시합니다. 자 마이너스 1 알파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베타 5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보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알파와 베타 사이다. 알파와 베타 사이다. 이렇게. 그리고라는 말은 공통범위, 그러니까 얘 양수이고 and 얘 음수. 얘 양수고 그리고 동시에 얘 음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범위예요. 여기죠, 여기.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결과는 3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다가 나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를 풀면 됩니다. fx가 음수예요. fx가 음수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렇게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얘는 정리해보면 얘는 fx가 gx보다 크다 이 말이죠. fx가 위쪽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위쪽이라는 말은 이게 알파를 기준으로 해서 fx가 이쪽이 위에 있죠. 그죠? 알파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 꺼보면 위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다가 되겠죠. x가 알파보다 작고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와 이 범위 겹치는 범위를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수직선을 좀 그려서 똑같이 마이너스 1 알파 1 3 베타 5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마이너스 1과 3 사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알파와 보다 작다 또는 베타보다 크다. 알파보다 작다 또는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겹치는 범위는 여기죠. 여기.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결과는 그죠? 여기서 나오는 결과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알파보다는 작답니다. 괜찮죠? 그러면 마지막 결과는 이거 또는 이겁니다. 이거 또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1번 경우 생각하거나 그죠? 또는 2번 경우, 두 번째 경우도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되고 그리고 이것도 돼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하는 순간 계산 결과는 끝났습니다. 이 작다의 계산 결과는. 그러면 이 결과와 이 결과는 합집합. 그러니까 다 적는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표시해보면 마이너스 1 알파 1 3 베타 5.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알파보다 작다. 3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때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1과 A 사이고 또는 B하고 C 사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면 얘가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얘가 마이너스 1. 그리고 알파하고 베타 나오죠. 그러면 지금 요 B가 3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상. 지금 결과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알파보다 작다. 또는 3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 여기 B가 3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 A와 C를 구해야 됩니다. A와 C. 근데 A와 C는 보니까 알파하고 베타죠. 그럼 알파하고 베타는 또 뭐냐? 이거죠, 이거. 교점이죠, 교점. 그죠? 교점입니다. 어떤 교점? 이 두 식을 연립했을 때의 교점입니다. 그래서 식을 구해야 되겠네요. 자, fx가 a에다가 x 빼기 1에 x 플러스 1에 x 빼기 3이죠. 그 다음에 gx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 반대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에 x 빼기 1에 x 빼기 5가 되겠네요. 그죠? 연립해서 교점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a에다가 x 플러스 1, x 빼기 3은 마이너스 a에 x 빼기 1에 x 빼기 5가 되겠죠. 자, a는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려버리겠습니다. 날려버리고 식을 전개해주게 되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빼기 3이 자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6x에 빼기 5가 되겠네요. 자, 마저 풀면 2x제곱에 빼기 8x 더하기 그죠? 더하기 2는 0이네요. 그럼 2로 약분시켜주면 x제곱에 빼기 4x에 더하기 1이 됩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알파와 베타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 보면 A하고 C를 곱해놨죠. A하고 C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요거하고 요거는
A하고 C는 알파와 베타입니다. 근데 알파와 베타를 곱해놨어요. 이거 지금 여기서 두 근의 곱 구하라 그 말이죠. 두 근의 곱 1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1. 그 다음에 B는 아까 3이었죠. 그래서 계산하면 답은 4가 돼야 됩니다. 이해되죠? 자, 이 문제 하나 풀면은 이렇게 함수 그래프가 주어지고, 뭐 이런 형태, 곱의 형태로 표현을 해서 부호를 따지는 이런 문제들은 이 한 문제만 풀어봐도 웬만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이거 함수식을 구해서 뭐 풀려고 하면 좀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론 이게 함수식으로 풀었죠? 풀었는데 웬만하면 이 그래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푸는 방식을 조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형이 좀 되더라도 충분히 대응 가능할 테니까. 알겠죠?